자,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페이지는 96쪽입니다. 98쪽이네요. 68쪽이에요. 아무튼 우리 68쪽에 411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점의 평행이동을 막 딥하게 다루고 싶진 않아. 왜냐면 이건 되게 얕은 학문인데 우리가 굳이 딥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난 411번 한번 풀어주고서 일단 뒤로 쭉 넘어갈 거니까 우리 한번 쭉 따라와 보자. 오케이? 자, 일단 평행이동이라는 친구, 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볼 건데요. 내가 평행이동, 어떤 점을 동일한 각도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X좌표도 같게, Y좌표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일단 뭐가 바뀌면 안 돼? 모양이란 친구는 바뀌면 안 된다. 요거 좀 인지한 상태로 시작을 해보자. 자, 일단 x, y를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우리 0, O라는 친구랑 A라고 하는 친구랑 B라고 하는 친구가 각각 O', A', B'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B'의 좌표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3, 2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 O', A', B'이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정삼각형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야. 그지? 자, 여기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평행이동은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친구야. 그럼 내가 이동을 시켰을 때 정삼각형이라는 거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동하기 전에도 정삼각형이라는 거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옮기기 전의 도형인 원점 A, B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도형을 이루고 있을 거다?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러면 우리 원점이라고 하는 친구는 너무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 A라고 하는 친구는 몇 컴마 몇이야? 2,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린 B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에 있을 거니?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몇 사분면에 있을 수 있어? 1사분면에 있거나 4사분면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지? 근데 뭐래? A랑 B에 대해서 두 개를 곱했는데 양수야. 즉 A랑 B의 부호가 같다는 거겠지. 즉 B가 있을 수 있는 건 1사분면과 3사분면밖에 없는 거고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1사분면에 있어야겠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어때? 우리는 OAB라고 하는 친구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한 변의 크기가 60도인 친구가 되겠지. 맞아? 그때 내가 B에서 뭘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뭐가 돼? 밑변은 우리가 수직 2등분 한다는 거 인지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수직 2등분이 된 거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몇이 돼? 1이 되는 거 인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뭐가 있어? 비율관계 1대2 대 루트 3. 그치? 그럼 우린 B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돼? 1,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맞아? 내가 얘를 저 X방향으로 M만큼 Y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B'이라고 하는 몇 컴마 몇? 3, 2 루트 3이 돼버린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M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N을 몇이라고?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최종적으로 우리는 M 곱하기 N을 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루트 3이다. 결론 지을 수 있을 거야. 요거까지 괜찮지? 인수 이해됐지? 일단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뭐냐면요. 412번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거는 우리가 지금 뭘 이동시키고 있는 과정이야? 점에 대해서 이동을 시켰지. 이제부터 배울 거는 우리가 도형을 이동시키는 걸로 바꿔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하나 넘어가가지고 우리 4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직선이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그럼 일단 1번 내가 이 직선의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 한번 만들어 볼까? X방향으로 A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X-A라고 얘기해 줘야겠지. 그지? 그리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3 곱하는 거 잊지 마. Y 플러스 A라고 얘기해야 될 거야. 그지? 그게 뭐라고 얘기한 거야? 마사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지? 이게 뭐야? 평행이동을 했을 때의 결과물이야. 근데 이 결과물이 원의 넓이를 몇 등분한대? 2등분한대.
맞아? 자, 되게 중요한 말이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해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즉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입니까? 2 컴마 마이너스 4지. 여기를 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럼 뭐 해봅니까? 대입해 봐야겠죠. 우리 x한테 2, y한테 마사를 대입해서 전개해 보니까 우리는 2-a 마이너스 12 플러스 3a가 마사다. 한마디로 우리는 2a라고 하는 친구를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a는 몇이야? 3이라고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요 포인트까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직선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럼 우리 직선 배웠으면 이 다음은 뭘 배워야겠어? 원에 대해서 배워야겠지. 맞아? 근데 내가 원은 조금 많이 강조를 했어. 내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 뭐라고 했어? 원의 중심이라는 친구랑 반지름이지. 그지? 근데 평행이동행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 뭐가?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 그럼 사실 원의 모양을 결정짓는 건 뭐야? 반지름이잖아. 그럼 반지름 변화해 안 해? 변화하지 않아. 변화하는 거 뭐밖에 없어? 중심의 좌표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원이잖아. 중심의 좌표를 찾아줘야겠네. 원의 방정식. 내가 알고 있는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1번 과정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 친구를 내가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보게 되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어? x-5의 제곱. 그지?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25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맞아? 이때 우리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5 컴마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지? 이유가 뭐야? 내가 평행이동을 할 거니까.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얘가 5 플러스 a, 마이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얘가 뭐가 된대? 원점이 된대. 맞아? 결론적으로 a가 몇이구나? 마이너스 5구나. b가 몇이구나? 2구나 얘기해 주기로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이 정도 포인트 우리가 꼭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 포물선이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중심 좌표를 좀 잡아놓고 들어갔지. 필요 요건 두 가지. 하나가 뭐였어? 반지름. 하나가 뭐였어? 원의 중심. 맞아? 근데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내가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알려줬어. 첫 번째는 뭐지? 꼭지점. 맞아? 두 번째는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이긴 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문제 쭉 읽어보자. 내가 포물선을 x방향으로 마산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 그 포물선에 뭐를? 꼭지점의 좌표야. 애시당초 얘는 뭘 메인으로 잡았어? 점이라고 하는 친구를 메인으로 잡아준 거지. 맞아? 그러면 내가 굳이 포물선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점만 잡아서 이동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1번 시작해보자. 완전제곱식 한 번이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 컴마 마이너스 9로 바뀌게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얘를 어떻게 한대? x축의 방향으로 마산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라고 될 거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이 a랑 b라고 하는 친구를 곱해주면은 몇이라고 마무리가 되더라? 40이라고 결론이 지어지더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내용까지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네가 해야 되는 거 405번, 413번, 그 다음에 419번, 그 다음에 426번,
네 문제 10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이제 진행 한번 해봅시다. 페이지 71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428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보시죠. 자, 이번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점의 대칭 이동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은 우리가 몇 개밖에 몰라? 사실 4개밖에 몰라. 우리가 좀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알겠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X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그리고 뭐가 있지? 원점에 대한 대칭과 Y는 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대칭. 우리 딱 이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이 4가지가 메인이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때 다행히 X축에 대해서든 Y축에 대해서든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든 Y는 X에 대해서든 대칭 이동에서의 가장 다행인 점은 얘는 뭐에 대한 이동? 점에 대한 이동인지 아니면 도형에 대한 이동인지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대로 그냥 원리만 지켜주면 되는 거였지? 맞아? 뭐야?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뭘 바꿔줘? 부호를 바꿔주는 거였지? 맞아? 우리 X축에 대한 대칭일 때는 뭐의 좌표? Y의 부호를 바꿔주고요. 얘는 뭐의 부호를? X의 부호를 바꿔주고요. 원점은 뭐의 부호를? X, Y 둘 다에 대한 부호를 바꿔주는 거지. 맞아? 그리고 어때? Y는 X만 그 2개의 위치를 바꿔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냥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대칭 이동이 오히려 더 쉬워. 알겠지? 자, 그럼 얘기해보자. P 3,2라는 친구를 누구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대. 그치? 그럼 솔직히 요건 너무 쉽다. Q 몇 컴마 몇이라고 하면 돼? 3,-2. 맞아? Y의 부호를 그냥 바꿔버린 거지. 그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우리 어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2,3. 문제에서 P라는 얘가 3,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뭐야? 무게중심 G만 구해주면 되겠다. G는 뭐야? X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8. Y좌표도 어때? 다 더한 걸 3으로 나눈 거니까 1. 그래서 우리 몇 컴마 몇이다? 3분의 8,1. 5번이구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그대로 그럼 우리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33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직선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 a라고 하는 친구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 점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일 때 점 A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우린 어떤 포인트에 좀 밑줄을 쳐야겠어? 직선 위에 있는 누구를? 점 A야. 맞아? 우리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점을 좀 얘기해줘야지. 이게 어떤 점인지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1번 과정으로 뭘 가져가? A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A, A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를 가져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어때? 얘를 이제 대칭 이동해서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B라고 하는 친구를 A 플러스 2,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맞아? 얘를 누구에 대해서? 원점에 대하여 또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했어? 그럼 우린 C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라고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근데 엄청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다. 어떤 성질이야? 이 A라고 하는 친구랑 이 C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봐볼까? 그치? 자, 얘네 2개 다 어디 위에 있는 친구야?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지? 이해했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면은 얘가 y는 x 플러스 2, 얘를 우리가 y는 x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 위에 있는 점을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그 대칭 이동한 점과 요거 사이, 이 직선 사이의 관계는 뭐가 되겠어? 수직이 되는 거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뭐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삼각형 ABC가 뭐구나? 직각 삼각형이구나.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B, 여기에 C라는 친구가 있을 거니까 우리 A, B, C가 직각 삼각형이구나. 오케이? 그럼 난 뭐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 CA의 길이를 구해줘야겠네. AC라고 할까? 오케이? 우리 AC의 길이는 뭐야? X좌표의 길이의 차 뭐 이렇게 빼는 게 낫겠다. 그럼 어떻게 되니? 2A 플러스 2지? 맞아? 그리고 Y좌표의 길이의 차 얘도 뭐야? 2A 플러스 2지? 여기까지 맞아? 괜찮아?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지? 절대값 2A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라고 우리는 AC를 얘기해주면 될 거야. 절대값 잊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지? 따라왔지? 자, 다음은 누구 구해줘야 돼? AB의 길이 구해줘야겠지. 자, AB의 길이 어떻게 하면 되니? X좌표의 길이의 차 2의 제곱 4, Y좌표의 길이의 차 2의 제곱 4 몇이야? 2루트 2인 겁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했으니까 얘네 두 개 그냥 곱해주고 2분의 1 해주면 되잖아.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2 곱하기 절대값 2a 플러스 2. 맞아? 그게 몇이래? 16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절대값 a 플러스 1이라는 얘가 우리 4니까 a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3 또는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a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좌표래? 1사분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a가 몇일 수밖에 없겠어? 3일 수밖에 없겠지. 즉 우리는 최종적으로 a의 좌표를 몇 컴마 몇이다? 3,5구나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점을 잡아줘서 이동시켰다는 거를 확실히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434번이에요. 자, 직선 a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얘를 대칭 이동시킬 거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내가 얘는 차이 없다고 했잖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뭐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겠지.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ax 마 y 마 4는 0입니다. 맞아? 근데 이 대칭 이동한 걸 한 번 더 대칭 이동시킬 거야. 누구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그럼 어때? x의 부호, y의 부호 둘 다 바꿔줘야겠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a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0이구나. 맞아? 근데 그 직선이 어딜 지나? 점을 지난대. 몇 컴마 몇? 3 컴마 마오를 지난다는 거지. 즉 뭐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3,5를 실제로 대입해볼까? 어떻게 나옵니까? 마 3a-9가 0이라고 나올 거니까 우리는 a를 몇이다? 마 3이다.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따라왔지?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도형의 대칭 이동 중에서도 직선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페이지 하나 넘어가서 이번에도 원을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원 똑같아. 원은 평행이동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뭘 잡아야 돼? 반지름. 또 뭘 잡아야 돼? 원의 중심. 딱 이 두 가지만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거야. 오케이? 자, 시작해보자. 1번. 일단 원의 방정식. 내가 알고 있는 완전제곱식의 꼴로 바꿔줘야겠지. 그지? 바꿔주면 이거 식이 어떻게 됩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뭐야? y 플러스 4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몇으로 나오니? 아마 41이라고 나오나? 대충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9, 16, 25, 41 맞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아? 그치? 자, 근데 얘를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중심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었어? 3, 마 4고 반지름의 길이 루트 41이었는데 이 친구를 대칭 이동한 거야. 원점 y는 x에 대해서. 그러면 몇 컴마 몇이 돼? 마 4, 3이 된다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좌표 평면계를 그려놓고 봤을 때 마사, 3이라고 하는 곳에 원이 있고요. 이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이 원과 누가 만나는 거? Y축이 만나는 몇 개의 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있는데요. 그 두 점 사이에 뭐가 궁금하대? 거리가 궁금하대. 맞아? 즉 내가 뭐가 궁금했던 거야? 현의 길이. 맞아? 내가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하니? 반지름과 디스턴스를 이용하는 거 잊지 않았겠지? 그치? 첫 번째, 우리 반지름의 길이는 몇입니까? 루트 41인 거 안 잊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다행히 Y축이잖아. 그대로 누구야? X좌표의 절대값이니까 4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때? 현의 길이의 절반을 뭐라고 할 수 있어? 41-16의 절대값 씌운 거죠. 맞습니까? 즉 뭐야?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왔지? 그럼 어때? 현의 길이의 절반이 오니까 현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는 몇이라고 나오겠어? 10이라고 나오면서 결론 지어지더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가 443번 문제를 한번 볼 거거든요. 얘 되게 은근 많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표 한 번만 치고 우리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라고 하는 원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누구?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x랑 y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킬 거래. 맞아? 그랬을 때 생기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궁금하다고 한 거야.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봐볼까? 자, 원을 그릴 겁니다. 저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마일 컴마 마일이야. 맞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루트 2지.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얘 몇 컴마 몇이라고? 마일 컴마 마일이야. 우리 원점까지의 거리가 몇이 되니? 루트 2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얘는 어때? 원점을 지나는 원이네? 이해했습니까? 원점을 지나는 원이야? 그려볼게요. 예쁘진 않지만 대충 원이라고 좀 봐줄 수는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자, 지금 뭐야? Y축과의 두 개의 교점이 있겠지? 그지? 이게 뭐야? 현의 길이 아니야? 현의 길이 아니야? 그지? 근데 어때? 얘가 루트 2고 얘가 1이면 얘도 몇이겠어? 1이겠지? 그럼 우리 여기의 길이가 몇이야? 2가 되겠지. 2. 맞아? 동일한 조건으로 여기도 뭐야? 2가 되겠지. 요거 이해되는데?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이 친구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정말 중요하다. 여기 마이 컴마 0과 0 컴마 마이를 이어보면 어딜 지나? 원의 중심 마일 컴마 마이를 지난다잉. 여기까지 됐나? 이해했어? 자, 그럼 어때? 우리는 이 친구들을 x가 음수, y도 음수인 부분을요. 즉 여기 이렇게 생긴 도형을요. 요렇게 4개를 그려줄 거예요. 맞아?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아, 내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되겠구나? 4배 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지? 자, 그럼 얘는 뭐야? 원점을 지난, 원의 중심을 지나네? 지름이잖아. 즉 얘는 뭐야? 반원이야, 반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친구? 루트 2인 친구의 반원이라고. 맞아? 그럼 우린 여기 부분의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걸? 괜찮아? 그리고 어때? 우리 여기 길이 마이 구했잖아. 길이가 2인 거 구했잖아. 직각삼각형의 넓이잖아. 몇이야? 여기의 넓이가 2야. 맞아? 근데 그 친구가 몇 개 있다고? 4개. 맞나요? 즉 우리는 모든 넓이를 몇이라고? 4파이 더하기 8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이해됐으면은 그 밑에 있는 거 444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이번엔 누구야? 포물선이야. 오케이? 자, 포물선 아까랑 똑같아. 문제를 읽다 보면은 보통 포물선이 나오면 어떤 말도 같이 줄 거냐면 꼭지점이라는 말을 같이 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다른 걸 이동시킬 필요가 있어? 없을 거야. 알겠지? 자, 한번 그대로 얘기 한번 해보자. 포물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대. 오케이, 난 애시당초 뭘 잡고 갈 거야? 꼭지점만 궁금한 상태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1번 뭐 해줍니까? 완전 제곱식. 그럼 어떻게 돼? y는 우리가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3-a의 제곱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린 꼭지점의 좌표가 a, 3-a의 제곱일 거야. 맞아? 근데 얘를 누구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겠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3a의 제곱이지. 여기까지 맞아?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대. 그럼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겠지. 자,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a의 제곱이라는 얘가 마 a 마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a가 몇 또는 몇이겠어?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양수 a의 값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몇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다? 3이라고 마무리 지어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지? 자, 그럼 우리 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또 문제를 풀어봐야겠지? 몇 번? 432번. 그 다음에 437번. 그 다음이 440번. 자, 443번 다시 풀어봐. 내가 방금 풀어준 거. 443 다시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7번까지.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바로 마무리해보세요. 시작!
또다시 진도를 나가 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나갈 거는요. 페이지 74쪽에 유형 9번 44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는 대칭 이동을 하나만 하든 평행 이동을 하나만 하든 한 개씩만 했지. 근데 이제 몇 개 할 거야? 두 개 다 할 거야. 오케이? 천천히 한번 봐보자고. 점 마이너스 6,3을 지나는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마사만큼 평행 이동하고 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만 어떠한 점을 지난대. 맞아? 그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자, 우리 직선을 떠올려야지. 우리 직선을 만들려면 필요한 조건 몇 개? 두 개. 하나는 뭐야? 기울기. 하나는 뭐야? 점. 근데 지금 뭐가 주어져 있어? 점이 있어.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우리 기울기 뭘로 해? K로 설정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1번 과정으로 뭐가 나와? 직선 L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 뭐라고? 기울기가 몇인? K면서 마6,3을 지나니까 X 플러스 6 플러스 3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얘를 어떻게 한대? Y축의 방향으로 마사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럼 어때? 아, 마사. 여기까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여기까지? 그지?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바꾸는데? X랑 Y의 부호를 싹 다 바꿔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Y는 K 마X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맞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시킨 직선이 어딜 지나? 9,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대입해 달라는 거지. 자, y한테 마이너스 5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5라는 친구가 x한테 우리가 9를 대입하니까 마 3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우린 최종적으로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즉 직선의 기울기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 4번이더라. 마무리해달라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다 이해됐지? 우리가 직선이든 뭐든 우리가 만들어주는 과정이 웬만하면 필요한 거야. 오케이?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우리가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요. 454번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할 건데 뭐가? 식이 제대로 안 주어져 있어. 맞아? 얼추 그냥 도형의 형태만 준 다음에 너네한테 야, 너 대칭이동 한번 해봐. 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네들이 머릿속에 순서를 좀 정해놔. 난 무조건 대칭이동을 먼저 할 거야. 또는 난 무조건 평행이동을 먼저 할 거를 머릿속에 정해놓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대칭이동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제일 처음 한번 봐보자. 우리는 원래 도형은 fx, y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입니다. 맞나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 fy 플러스 1, x는 0으로 바뀌었지.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해? x랑 y의 위치를 바꿔줘야겠네. 그지? 무슨 대칭 과정이 필요한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필요한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fy, x는 0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모양이 아마 이렇게 일단 바뀌었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뭘로 바뀌었어? y 플러스 1로 바뀌었어? 맞아? 자, y에 대한 값이 어떻게 바뀐 거야? y 플러스 1로 바뀌었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떤 과정이 주어져 있는 거야? y에 대해서 마이너스 1만큼의 평행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f y 플러스 1, x로 바뀌는 거야. 맞아? 그럼 어때?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니까 도형이 어떻게 됩니까?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번이랑 똑같이 나온다고 마무리가 되는 거야? 3번이랑 동일하게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 워딩이랑 꼭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주시죠. 이해됐지?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자, 여기는 좀 간단하게 빠르게 풀고 넘어가자. 우리 450번이랑 455번 두 개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450이랑 455번 두 개. 이거나 5분 정도면 충분할 거야.
자, 우리 다음 문제로는요. 458번 문제 한번 가볼 겁니다. 요거 좀 간단하게 내가 그냥 쭉 빠르게 풀 거야. 내가 쭉 빠르게 몇 문제야? 1, 2, 3 풀어줄 거고요. 너네가 세 문제 딱 풀고 나면은 오늘 수업 마무리됩니다. 물론 그 뒤에 세 문제는 어려운 거라서 내가 시간 한 5분, 6분 정도 준 다음에 내가 풀어줄 거긴 하지만 너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시작해 보시죠. 원을 내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해. 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하면 뭐였어? 뭘 대칭 이동한 거야? x축이든 y축이든 뭐 y는 x 뭐 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규칙성이 있었지. 그지? 근데 이게 규칙성이 있어 없어? 없어져. 맞아? 그러면 일단 확인해 보자. 뭐에 대한 대칭이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맞아? 자, 내가 어떠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대칭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오케이? 이 대칭 이동하는 점을 우리가 M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칭 이동할 점을 P라고 얘기를 해보며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P'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맞아? 이때 특징 하나밖에 없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특징이 하나밖에 없어. 뭐야? 이 P랑 P'의 중점이 뭐라는 거? M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하나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번. 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원을 대칭 이동을 시킬 때는 뭐를 고정시켜? 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이지. 그럼 얘를 원의 방정식 형태로 먼저 바꿉니다. 식이 어떻게 나와요? x마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1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반지름 1 고정시켜.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3,0이야. 얘를 이동시킬 거야. 누구에 대해서? 마일, 4에 대해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때 나오는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할 건데 얘네 두 개의 중점이 마일, 4라는 거겠지. 맞아? 그럼 우리 A를 그대로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5 중점이니까. 맞아? B는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 8이라고 될 거야. 즉 새로운 원의 중심 좌표가 마오, 8 반지름의 길이는 1에서 변화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우리 원의 방정식 형태가 어떻게 나오겠어? x 플러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8의 제곱 1을 이렇게 끝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몇 번이야? 2번이라고 마무리가 된다는 거겠지. 괜찮아? 이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은 누구에 대해서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거든? 오케이? 직선은 아까 봤던 거에 대해 성질 하나가 더 추가돼.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린 점을 대칭 이동한다 생각하는 게 일단 1번이야. 오케이? 자, 점이 직선이 있고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뚫고 지나간다고 했어? 수직으로. 맞아? 그러면 어때? 이 P랑 P'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어때? 교점을 우리가 M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 P랑 P'의 중점이 이 해당하는 직선 위에 있을 거고. 맞아? 그리고 어때? P랑 P'의 기울기랑 얘는 수직이어야 되니까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 또는 역수의 부호 반대가 돼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까? 오케이? 자, 이때 뭐라? 두 개의 점이야. 몇 컴마 몇? 2 컴마 마3이라고 하는 친구랑 몇 컴마 몇? 마4 컴마 5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에 대해서?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래. 맞아? 그럼 우리 1번 뭘 구할 수 있어? m의 좌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어때? x좌표의 길이합 y의 절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y의 좌표의 길이합 2의 절반 1이 되겠네. 마일, 1이 되는 거야. 맞아? 두 번째는 뭐 해줘야 돼? 우리 기울기 생각해줘야겠지? 그지? 자, x의 변화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y의 변화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이야? 8이네. 맞아? 즉 우리는 요거의 기울기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죠. 맞아? 그럼 그 친구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역수의 부호 반대. 아, 이 친구의 기울기는 4분의 3이었었구나. 괜찮습니까? 이해했지?
자, 그러면 우리 좌표 알고 이거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3 x 플러스 1 플러스 1. 최종적으로 y는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7. 이해했습니까? 따랐지?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가 몇이 되겠어? 2분의 5라고 마무리되겠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꼭 잡고 넘어가시고요. 오케이? 자, 다음입니다. 468번. 자, 거리의 최소라는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지? 자, 거리의 최소일 때는 우린 보통 직선, 선분 거리를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마. 오케이? 자, A랑 B 그리고 Y축을 움직이는 점 P랑 X축을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어때? AP, PQ, QB의 최소값이 궁금하대.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를 이동시켜. 맞아? 그리고 어때? B를 이동시킬 거야. 이유가 뭐야? A에서 어디로 가니까? X축으로 가니까. 아, Y축으로 가니까. 맞아? B는 어디에서 오니까? X축에서 오잖아. 그러니까 각각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요? 각각? 얘는 마일 컴마 4일 거고요. 얘는 몇 컴마 몇입니까? 6 컴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 두 개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을 P,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Q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최소 거리는 뭐가 돼? A'과 B'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좌표의 길이의 차 7의 제곱 49, Y좌표의 길이의 차 6의 제곱 36을 루트 씌워준 거지. 맞아? 지금 몇으로 나옵니까? 루트 85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 3개 풀러 가볼까? 461번과 467번과 마지막 471번 3개입니다. 자, 이거 난이도가 좀 높아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100% 풀라고 시간 주는 거 아니니까 10분 동안 3문제 다 최대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보시죠.
자. 이번 문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내가 조금 너네들의 고민을 살짝은 대신해 주긴 할 건데 너네들도 내가 고민을 해준 만큼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포물선을 뭐에 대해서 점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과 직선 y는 ex가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원점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어때야 돼? 대칭이동 실제로 한번 시켜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도형을 한 번에 다른 점에 대해 대칭이동하면은 내가 쉽다고 했어? 어렵다고 했어? 어려워. 그치? 그럼 뭘 잡아서? 점을 잡아서 이동시켜 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어떻게? 내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을 거냐면 A, B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요 A를 우리 잠깐만 K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는 뭐의 값이 궁금한 거야? K의 값이 궁금한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자. 1번. 누구? P라고 하는 이 A, B를 누구에 대해서 2,1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 나오는 좌표를 Q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Q 내가 궁금한 좌표니까 뭐라고 할 거야? X, Y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맞아? 그랬을 때 어때야 돼? 2,1은 이 P랑 Q의 중점이어야 하는 거지. 맞아? 즉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2분의 A 플러스 X라는 얘를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2분의 B 플러스 Y라고 하는 얘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어떤 관계가 나와? 아, A라는 얘는 4-X였구나. 그리고 B라는 얘가 2-Y였구나 라고 하는 두 개의 관계가 나오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 두 번째 뭐가 있어? P라고 하는 얘는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잖아. 즉 대입해 볼 수 있겠네. 맞아? 우리 대입했을 때의 관계식은 뭐라고 나와? B라고 하는 친구가 A제곱 마이너스 KA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가 뭘로 바뀌어? A가 3x, B가 2-y. 실제로 대입 한번 해보는 거죠. 오케이? 자,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B라는 얘를 우리가 2-y라고 할 수 있고요. A라는 얘가 4-x니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4-x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2-y라고 하는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8x인데 여기 플러스 k가 있으니까 플러스 k-8의 x. 맞아? 그리고 플러스 16-4k라고 나오게 되네요. 오케이?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y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x제곱 마이너스 k-8의 x 플러스 4k-1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다. 여기까지 맞아? 이게 뭐야? 대칭이동의 결과물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칭이동을 끝냈어. 그지? 근데 그 대칭이동한 게 누구랑? 직선과 만나는 두 개의 점, 교점을 얘기하고 있네. 그지? 그럼 우리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 어떻게 구해? 그냥 는 2x잖아. 여기까지 맞아요? 그지? 자, 그럼 우리 주어진 식들을 다 우변항으로 넘기면서 식을 정리해주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x의 제곱 플러스 k로 묶일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6의 x 맞아? 그리고 플러스 14-4k는 0으로 바뀌겠다. 여기까지 맞지? 그지? 자,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메인 핵심 이 두 개의 점이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생각해볼까? 자, 생각해볼까? 우리 1학기 때 어떤 거 배웠어? 내가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했잖아. 구하면 뭐밖에 안 나와? x좌표밖에 안 나와. 맞아? 나 교점의 y좌표 따위 몰라. x좌표만 아는 거야. 근데 걔가 누구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맞아? 원점에 대해 대칭이래. 그러면 x좌표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몇이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네. 즉 두근의 합이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겠네. 맞아? 그럼 어때? 내가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6-k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0인 거야. 그럼 k가 몇이었구나? 6이었구나. 끝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요 포인트 잡아달라는 겁니다. 따라왔죠? 자, 다음 문제 467번 가보자.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 직선 y는 0이라고 하는 친구를 누구에 대해서 y는 m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과 직선 5x 플러스 12y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친구의 교점을 우리가 p라고 한대. 근데 원점과 점 p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오케이? 자, 천천히 봐봐. x절편 xy 축 그려놓고 시작할 거야. 오케이? 이때 우리 이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은 뭐랑 똑같은 친구지? x축과 동일한 친구. 맞아? 그리고 우리 y는 mx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면 내가 y는 mx는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내가 뭐 할 거야? 대칭이동을 시킬 거야.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대칭이동 했다고 쳐보자고. 오케이? 그게 누구겠어? 요 친구겠지?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어때? 원점을 지나가는 친구니까 나는 얘를 y는 kx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근데 이 직선, 이 y는 kx라고 하는 친구랑 우리 5x 플러스 12y 플러스 8은 0의 교점을 p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어때? 기울기가 음수면서 y절편도 음수인 친구야. 한마디로 요렇게 생긴 친구라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얘가 5x, 12y, 8은 0이란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이때 만들어지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P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랑 누구? 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해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맞나?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 세인아, 이 P는 이 5x 12y 플러스 8은 0 위에 있는 점이지. 맞아?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정보 싹 지워봐. 그냥 P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맞아? 그러면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은 어때야 돼? 원점과 이 P를 이었을 때 두 개가 어떤 관계야? 수직이어야 하겠지. 요거 이해돼? 요거 이해돼? 다 이해된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 친구의 기울기가 몇인데? 마이너스 12분의 5잖아. 맞아? 그러면 P랑 원점 사이가 수직인데 어때? 이 KX가 원점 주진하고 P도 지나는 친구네? 그럼 얘네 두 개가 수직이라는 거 우린 K라고 하는 친구의 값을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5분의 1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요거까지 일단 첫 번째.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봐볼까? 그럼 어때? 우리는 y는 5분의 12x라고 하는 친구랑 y는 0이라고 하는 친구의 가운데에 y는 mx가 있다. 무슨 말이겠어? 각이등분선이야. 각이등분선. 맞아? 그 말의 의미는 뭐야? 내가 하나의 좌표를 잡았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얘를 a, ma라고 잡았을 때 뭐야? 수선의 발의 거리가 서로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한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어때? 우린 이 친구랑 먼저 거리를 재보면은 우린 누구랑? 12x-5y는 0이라고 하는 친구랑 요 좌표 a, ma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우리 그 당시에 디스턴스 뭐라고 할 수 있어? 분모는 우리 13이 될 거고요. 분자 같은 경우엔 절대값 12a-5ma가 될 겁니다. 맞아? 절대값 진짜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오케이? 근데 이 디스턴스가 뭐랑 똑같아? ma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나요? 그치?
그럼 어때? 우리 13 곱하면서 절대값까지 같이 소거시켜주면은요. 우리는 12a-5ma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풀마 13m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즉 우리는 12a라고 하는 친구가 몇 개로 나타나? 두 개로 나타나. 하나는 18ma,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8ma.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지. 맞아? 이때 우리 A라고 하는 친구가 원점은 아닐 거잖아. 원점으로 안 잡았잖아. 그럼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양변을 A로 나눠주게 되면은 오케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M을 찾을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첫 번째 M은 뭐라고 나와? 18A로 나눠주는 거니까 3분의 2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 m은 뭘로 나와? 마이너스 8a로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양수 m의 값이었기 때문에 3분의 2로 클리어. 여기까지 이해했지? 따라왔지? 자, 471번 어땠어? 답 나왔나? 답 나왔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이거 471번 우리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나랑 어떻게 약속했어? A라는 친구가 8,6으로 정해져 있는데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랑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인 거지. 맞아? 자, A가 어디로 가? Y는 X 위에 있는 점으로 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기로 했지. 맞아? 그럼 우리 A'이라고 하면 얘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8, 뭔 소리야? 6,8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어때? C, X축 위에서 A로 오는 거잖아. 그럼 얘를 한 번 더 누구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기로 했지? 그럼 우리 A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 몇 컴마 몇이야? 8, 마이너스 6인 거지. 맞아? 이걸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A'과 A 더블 프라임 사이의 거리를 재주기로 한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왠지 기억나지 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거리가 몇으로 나왔겠어? 10루트 2라고 나오면서 결론 지어지게 될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밑에 있는 문제는 안 풀어줄까 싶긴 한데 자, 문제 풀진 않을 건데 말만 한 번만 해보자. 자, 원이야. 맞아.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원 위에 있는 점. 우리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한 거리의 최소. 우리 하나밖에 안 보잖아. 뭐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야. 맞아. 거기다 뭘 더해? 반지름 빼주거나 더해주는 게 최소 최대라고. 알겠지? 그것만 기억해. 원의 중심 평행이동 시켜. 원의 중심만 잡아. 알겠어? 그거 기억하면서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